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이아몬드 배정환입니다. 저는 우리 최인도님이 이야기해 주셨듯이 세 권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은 자기계발서고요. 두 번째는 약간 에세이적 자기계발서고요. 세 번째는 에세이예요. 이렇게 얘기를 이제 많은 분들한테 했더니 네 번째 책은 뭐냐 자꾸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중이다라고 했더니 사업 소개 때 매년 책 한 권 낸다고 그랬으니까 지금쯤 뭔가 하는 게 있지 않냐 그러는데 없어요. 암암리에 조용히 다음 책을 좀 추진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책을 낸 데는 배경이 제가 네이버 도서 인플루언서예요. 그래서 요 뒤에 제가 그거에 맞는 자료를 하나 또 준비를 했는데 코로나 때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메이에서 배운 건 끈기예요. 그 다음에 꿈이잖아요. 제가 코로나 때 사람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재능과 꿈과 이런 걸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네이버 도서 인플루언서라는 걸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아메이에서 배운 대로 정말 가만히 하고 끈기 있게 매일 뭔가 계속 실천하자 했는데 그게 이어져서 그 인플루언서라는 제도가 있어요. 네이버에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제 인스타그램에 뭐 몇만 명 그러면 우리가 인플루언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야들이 있어요. 뭐 미용, 여행, 맛집, 뭐 애견 이런 식으로 영화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 도서 인플루언서에 도전을 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이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뭘 배웠냐면 제가 블로그를 시작하고 나서 고민을 한번 했었어요. 내가 블로그를 키운다. 아메이의 네트워크를 키운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지? 그래, 매일매일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충실하게 꾸준히 뭔가 해보자는 거였거든요. 아메이 지금 혹시 처음 오신 분들 저한테 어떻게 하면 잘하세요? 라고 하면 그냥 꾸준히 묵묵하게 계속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어렵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9월 초에 1400일 매일 글쓰기를 달성했어요. 1400일이면 거의 4년 좀 안 되는 기간에 거의 A4 용지 한 장 정도, 한 장 반 정도에 되는 글을 매일 아침마다 썼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도 그렇고 모든 일은 꾸준히 계속 내가 해야 될 일을 쉬지 않고 하면 저는 된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게 제가 살면서 배운 거고 아메이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먼저 답을 드렸으니까 제가 오늘 드리는 이야기들이 좀 공감이 되는 것 같다 그러시면 그렇게 계속 하시면 돼요. 근데 아메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남자잖아요. 제가 물건을 잘 팔게 생겼나요? 그죠? 안 팔게 생겼죠? 네, 그런데도 아메이를 계속 할 수 있다는 건 안 팔아도 되는 거고 사람이 없어도 되는 거고 그렇지만 제가 뭔가 하려는 의지와 꾸준함만 있으면 저희 비즈니스는 반드시 되는 비즈니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들이에요. 저희가 이제 중학교, 요게 입대 전, 요게 월요일 날 입대 사진이에요. 이 사진을 이렇게 제가 주변 분들한테 보여드리면 막 이렇게 슬프겠어요. 어떡해요. 막 힘내세요. 그러는데 힘이 내거든요, 우리는. 우리는 딱 돌아서는 순간 우리 최민도님이 뭐라 했냐면 자, 이제 누구 만나러 가지? 우리는 아들을 보낸 게 아니고 사업 파트너를 1년 반 동안 국가에 빌려주는 게 아쉬운 거지 뭐 아들이 뭐 보고 싶어서 뭐 그런 느낌보다는 또 이렇게 하면 너무 정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우리 아들이 모자를 이렇게 주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차 대시보드 위에 딱 올려놨거든요. 이때도 제가 별로 그렇게 가슴 찡하지 않았는데 운전할 때마다 그 모자를 보면 갑자기 호칭이 찡해요. 그래서 이 모자를 빨리 없애야 되나? 막 이랬다가 퇴소할 때까지 그래도 한번 갖고 다녀보자.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희 아들이 중학교 때부터 저희는 세미나를 데리고 다녔어요. 저게 중학교 때 사진이거든요. 왼쪽이. 저희는 연애할 때부터 아메이를 했기 때문에 그냥
크리스마스 이브 날도 스폰서님이 미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러 가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교육을 들었어요. 그리고 저녁에 잠깐 시간을 갖고. 저희 두 사람의 삶은, 저 사람은 이제 20대부터 계속 아메이가 우리의 삶이었고, 우리 아들도 태어나면서부터 뉴트리 베이비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자랐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우리 아들이 왜 키가 큰지를 알았잖아요. 지요셉 대표님 강의를 들으면서 오랫동안 아메이의 더블X와 유산균을 계속 먹었기 때문에 장내 세균이 키를 키우는 그 세균이 있나 보다. 세균이래. 미생물이 있나 보다. 그걸 이제 제가 딱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둘째가, 저희 애가 셋이에요. 근데 둘째가 이제 중2, 막내가 중1이거든요. 중2 애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큰 애는 그냥 약간 뭐 그렇게 클 수가 있어. 근데 둘째, 셋째가 안 크면 뉴트리라의 힘이라고 말을 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약간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둘째가 올 중2가 되면서 막 키가 쑥쑥쑥 크더니 180이 넘어버렸어요. 중2가. 그래서 우리 막내만 키우면 된다. 근데 지금 중1인데 159예요. 그래갖고 막 아침마다 너는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모든 우리 아이들이 다 사업 파트너로 만드는 게 제 꿈이에요. 저는 이제 사업 소개 때 저희 아이들이 셋 다 비즈니스라면 세 레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얼마나 잘 키우는 게 중요한가. 이걸 잘 키운다는 게 서울대를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주변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보면 거의 아이들이 자라서 다른 거를 뭘 하다가 돌고 돌아서 부모의 자영업을 이어받는 사례들을 많이 보거든요. 특히 부모가 사업체를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자녀가 그걸 이어받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처음부터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키워야 될 거냐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혹시 이 영화 보셨나요? 넷플릭스에 있는 영화인데 폭망한 영화예요. 그러니까 안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제가 왜 사업 소개 초반에 이 영화를 집어넣냐면 지금 AI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AI 시대에서 제가 가장 공감했던 미래의 삶이 이 영화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배의 역은 되게 화려한데 영화는 별로예요. 근데 왜 이 영화가 대단하냐면 AI 시대가 됐어요. 자, 우리가 죽어요. 제가 유서를 쓸 때 업체와 계약을 해요. 제가 죽었다는 거를 알게 할까요? 모르게 할까요? 그걸 이제 옵션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주인공이 자기는 모르게 해달라. 그래서 AI 온라인 메타버스죠. 메타버스에서 살아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죽은 걸 몰라요. 그리고 계속 자기 아이와 이 화상으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아이가 친구를 못 사귀고 계속 엄마와 이야기만 하는 거야. 엄마는 자기가 고고학자가 꿈이어서 계속 고고학 하러 다니는 거야. 전 세계를. 그러니까 아이는 엄마가 그거 하고 다니는 걸로 알고 이 여자도 자기가 너무 바빠서 아이를 보러 갈 시간이 없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일이 이렇게 벌어지는데 나중에 이 친정 엄마가 이 서비스를 끊어버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이가 친구들을 만나고 학교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엄마한테 너무 종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박보검도 나오는데 박보검이 뇌사에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 수지가 이 AI 서비스에 의뢰를 해서 박보검이 우주에 우주 비행을 하고 있는 컨셉으로 계속 소통을 해요. 근데 박보검이 뇌사에서 깨어나요. 근데 사람이 이상해. 근데 AI의 자기 연인은 너무나 이상적이에요. 근데 현실의 박보검은 뭔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펼쳐지는데 정말 내가 과연 죽었다고 죽은 것인가? 내가 물론 이제 내 의식은 없어지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죽었을 때 제가 온라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살아있게 만들어서 부모와 저녁마다 엄마 밥 먹었어? 그러면 요즘 반찬이 뭐니? 말고 계속 부모와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과연 축복인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자녀한테 베풀 수 있고 남겨줄 수 있고 뭔가 좋은 모습을 하고 갔을 때 이게 죽어서도 의미가 있는 거지. 여기에 이제 그 아이가 하나 나오는데 손자가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엄마 없이 자랐기 때문에 아이를 이 서비스에서 살려놨어요. 사실 아이는 물리적으로는 죽은 거죠. 그래서 살려놨는데 이 아이가 필요할 때마다 프랑스에서 할머니 나 옷 사줘. 그럼 옷을 사서 보내야 돼요. 그래서 일해갖고 그거 뒤치다꺼리 하다가 죽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서비스를 끊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세상이 정말 이거는 그냥 우리가 공상과에서 시간을 거스르고 뭘 거스르고 그냥 막 이런 게 아니고 진짜 AI 시대가 곧 도래하면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속에 정말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로 남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의 삶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지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를 혹시 좋아하시면 한번 꼭 보세요. 어차피 공짜잖아요. 넷플릭스 한 달간. 그죠? 자, 제가 이 사업 소개를 들으면서 드리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자랐을 때는 아시아에 용 3마리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대만, 일본, 한국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중국은 정말 별 볼 일 없었어요. 사회주의 국가로서. 그런데 지금 보면 전 세계의 전기차 시장을 누가 주도하냐? 중국이 주도를 해요. 중국이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어차피 내연기관에서는 자기들이 승산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그냥 전기차로 넘어가 버렸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혹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내가 만족하지 못하셨으면 판을 바꾸셔야 돼요. 계속 하던 거를 가지고 뭔가 열심히 하면 앞으로도 되겠지. AI 시대가 열렸죠? 여기 AI 시대에 준비할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죠? 물론 IT 계통에 계신 젊은 분들은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미 40대가 넘어가면 끝났어요. 왜냐면 저도 IT에 근무를 했었지만 지금 이렇게 예전 후배들을 만나면 형, 이제는 다 AI야. 우리 옛날에 웹 이런 거 있잖아. 형 그거 하면 우리 굶어 죽어. 막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10년, 20년 전에 해왔던 일이 지금은 세상에 절대 먹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AI로 가냐 못 가냐가 먹고 살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해왔던 일로 안 된다 그러시면 판을 바꾸셔야 되고 뭔가 새로운 일을 알아보셔야 돼요. 자, 자영업자가 지금 보시면은 100만 원도 못 버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아요. 자, 이 시점에 우리가 자영업을 해야 되나요?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아마 직장에서 나오시면 아마 10중 8구는 자영업을 하셔야 될걸요. EBS에서 나온 자본주의란 책인데 인플레이션이 찾아오면 반드시 그 다음은 디플레이션이 온다. 이거 10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근데 지금 어때요? 어렵죠. 그러니까 계속 사회는 돌고 도는데 우리는 계속 뭔가 어떻게 하면 되겠지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경기 침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제가 판을 바꿔야 된다고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자, 물건을 만드는 게 좋아요? 유통시키는 게 좋아요? 광고하는 게 좋아요? 앞으로 어디에 비전이 있을까요? 대기업이 뭘 하냐를 보면 힌트를 찾을 수가 있어요. 대부분 대기업은 유통을 해요. 건설과 유통은 대기업이 반드시 잡고 있는 사업 분야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유통에서 어마어마한 돈이 창출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물건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팔 것인가. 지금은 그 시대에 접어들었고요. 자, 이거는 이미 200년 전서부터 계속 벌어졌던 일이에요.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나서 대량 생산 체계가 되면서 잉여 생산물이 늘어났어요. 그걸 팔 데가 없으니까 식민지에다 팔기 시작했고, 그래서 너도 나도 유럽에서 식민지를 만들고 개척을 했던 거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희생양이 된 거잖아요. 자, 기업에서 지금 그게 벌써 200년이 지났어요.
물건은요, 뚝딱하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파느냐라는 문제 때문에 계속 기업은 고민을 해요. 지금 키워드 중에 하나가 시커머스의 폭격이라고 그래요. 저 C는 뭐냐면 차이나요. 중국에서 만든 이 알테 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어마어마한 유통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가 공습, 초국경. 그래서 제품이 정말 뭘 사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물건이 품질까지 좋으면 좋은데 지금 이런 문제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저가, 좀 더 좋은 제품, 거기에서 내가 유통에 뭔가를 받을 수 있고 품질도 되게 우수한 제품, 이런 어떤 유통들이 있었으면 우리가 사업을 떠나서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좋겠죠? 근데 그런 걸 발견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인문학적으로 사람은 확신을 가기가 어려워요. 그죠? 난 해야 돼. 근데 옆에서 그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 마음이. 아닌가? 근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사람은 의심의 동물이라서 뭔가 좋았다가 한마디에 아닌가 했다가 또 누가 뭐 한다 그러면 해야 되나? 이게 인간이 원래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을 만한 사람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그걸 우리가 인플루언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세상이 바뀌어도 인간의 기본적인 습성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 믿을 만한 사람이 나에게 그 제품, 좋은 제품을 추천해 주는 건 바뀌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아메이가 1959년서부터 이걸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유통은 다 바뀌어도 이건 잘 안 바뀌어요. 자, 누가 사면 사시겠어요? 연예인? 옆집 엄마? 전문가? 요즘 전문가도 안 통해요. 소비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얼마 전에 TV에서 박사님이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아유 그 박사? 그 자기 거 팔아먹으려는 거잖아요. 다 알아. 지금은 누가 하냐면 평소에 나에게 꾸준하게 믿음을 줬던 사람들. 그게 인플루언서예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잘하는 법 알려드릴까요? 아메이 제품 뉴트리 더블X 계속 올리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싫어해요. 평소에 뭘 올려야 되느냐? 인간적으로 내가 그 사람에게 믿음을 줄 만한 그런 아이템.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이제 코리아 트렌드를 말씀드릴 건데 거기에 첫 번째 키워드가 옴니보예요. 옴니보.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SNS 발달로 지금 이 시장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어요. 아메이가 1959년에 65년 전에 이 마케팅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세상이 돌고 돌아서 계속 오는데 아메이는 계속 이 버즈라는 구정 광고를 활용하기 때문에 세상은 바뀌어도 계속 비전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세요. 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거 보세요. 쭉 해서 자영업자가 받는 돈은 18,200원인데 소비자가 낸 돈은 25,000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들이 이 배민 좀 어떻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할 정도의 지경까지 올 정도로 자영업이 너무너무 힘들고요. 내가 아무리 맛있게 뭘 만들어도 배민을 거치지 않으면 안 돼요. 배민은 뭐예요? 광고와 유통을 책임지거든요. 그래서 광고와 유통을 내가 할 수 있어야 지금은 살아남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나는 파는 거 못해요 그러시면 좀 미래가 피곤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세요. 저는 마케팅 같은 거 잘 관심 없는데요. 그러면 평생 직장에 계셔야 되는데 직장이 우리를 계속 잡아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대책을 빨리빨리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SNS가 활발하게 움직인다면 배우셔야 돼요. 혹시 인스타그램 계정이 나는 없다 하시는 분? 다 계시네요. 역시 대단하십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내가 인맥을 많이 갖고 있느냐. 지금 이게 너무 중요하죠. 인맥을 많이 갖고 있는 게 돈이고 재산인 지금 이제 그런 시대예요. 젊은 친구들 뭐 유튜브에 팔로워 늘리기 하고죠. 인스타그램에 팔로워 늘리기 하면 어른들이 보면 너 이렇게 쓸데없는 걸로 그러냐 그러는데 그 쓸데없는 걸로 돈 벌잖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 말이 안 되거든요. 우리 때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그걸로 돈을 벌어 와요.
실질적으로 너무 먹는 거 그거 왜 보는 거예요 도대체? 그죠? 도대체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걔네가 수십억을 번대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먹어보세요 그럼. 한번 모아보세요. 우리가 잘하는 게 뭔지를 찾으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그 잘하는 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걸 여기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자는 거고요. 자, 기업은 우리의 인맥을 가지고 돈을 벌어요. 여러분들 카톡에 다 있으시죠? 최소한 한 100에서 200명, 많은 분은 한 1000명씩 친구가 있으시잖아요. 카톡은 그거 가지고 모아서 지금 엄청난 공룡 기업이 됐어요. 그죠? 인스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모아진 팔로워를 가지고 계속 광고가 뜨잖아요. 제가 쿠팡에서 요소수를 한번 검색하잖아요. 그럼 인스타그램에 요소수 떠. 기가 막히게 얘네가 연동이 돼갖고 그거를 저한테 추천을 해요. 그러니까 기업은 그 회원수를 가지고 어떻게 광고를 내서 돈을 벌 것인가 그것밖에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코리아 트렌드 2025가 벌써 나왔어요. 네, 이게 보통 10월에 나오는데 좀 빨리 왔어요. 저는 이거를 한 달 전서부터 알라딘에 예약을 걸어놨더니 그냥 어제 바로 싹 도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밤늦게까지 요점 정리를 해서 제가 쫙 해놨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아메이와 우리가 지금 알아보려고 했는 이 사업과 어떻게 관계가 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옴니보어는 뭐냐면 잡식성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뭐냐면 한 사람이 관심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는 한 40대 되면 이런 차 타고 이런 거에 관심 갖고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이런 취미 활동을 해,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프로야구가 1000만관중이 됐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죠? 그 1000만관 중에 아주 큰 역할을 한 게 누군지 아세요? 여성이에요. 여성들이 프로야구의 관심도가 계속 높아져요. 원래는 야구는 여성과는 약간 애매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혹시 삐끼삐끼 춤 들어보셨어요? 이게 세계적으로 오우, 야, 한번 지금 삐끼삐끼 춤을 추셨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프로야구는 야구를 보러 가는 건지 놀러를 가는 건지, 치킨과 맥주를 사들고 즐기고 놀러 가는 문화 자체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것처럼 예전에는 이분이 절대 안 할 것 같은 걸 지금은 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나는 50대라서 그런 거 못해, 이거 아니에요. 50대도 20대가 하는 일을 과감하게 도전하시고 원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정기 모임에 약간 취미 활동하는 거에 갔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결혼을 하는 분이거든요. 뒷모습은요 딱 20대예요. 가방을 메셨는데 20대들이 메는 가방에 요즘 20대들 이렇게 막 달잖아요. 인형 달잖아요. 그걸 다셨고 이거에 남방에 청바지에 다 이게 가방을 메고 앞에서 걸어가시는데, 이거 뒤에서 보면 완전 20대인데. 근데 어떻게 환갑이 다 돼가시는 분이 저런 패션으로 다니시지?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게 옴니보어라는 거기 때문에 아메이에서 좀 다양한 것들을 추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만의 팔로워나 이런 걸 늘리시고 나한테 어떤 좋은 믿음을 갖고, 저 사람이 하는 건 되게 좋은 느낌이 있다. 아까 김일두님도 그 얘기 하셨잖아요. 저 사람이 하는 건 믿을만하다. 그게 가지시려면 예전처럼 내가 한 가지만 잘하는 사람, 한 가지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걸 나도 관심 있고 해봤고 즐기는 그런 느낌을 주셔야 되는 이제 그런 시대예요. 아보아 무해력 이런 것들을 보면 요즘 사람들이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면 행복해.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 이제 추구하지 않는 시대인데, 이 무해력을 잠깐만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아주 뛰어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멋진 사람, 잘생긴 사람, 이런 사람을 원했다 그러면 지금은 그냥 평범하지만 작고 귀엽고 그냥 그런 사람들한테 앞으로는 믿음을 가는 지금 그런 사회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
연예인빨 정도 되는 사람은 부담스럽고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부담 없이 해를 줄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더 친해지는 어떤 그런 트렌드를 지금 반영을 하고 있어요. 이 토핑 경제가 아까 아이들이 이렇게 뭔가 꾸미는, 가방을 꾸미는 이제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제품 사시면 요즘에는 그 스티커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 뭐냐면 일률적인 게 아니고 제품은 우리가 줬지만 네가 원하는 스티커 이거 맘대로 갖다 붙여서 너만의 스타일로 만들어 이런 스타일인 거죠. 그러니까 토핑이라는 게 위에 얹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완성 제품. 자, 뭘 아메이와 이게 무슨 상관이냐? 아메이 제품은 우리가 참여를 하잖아요. 기업에서 만들어 놓은 거 일방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계속 저희가 피드백해서 그거에 따라서 제품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만들어 가잖아요. 그게 늦으면 지금은 살아남기가 어려운 시대거든요. 자, 원포인트 업은 뭐냐면 예전에는 아주 하드한 자기 개발을 원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그냥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딱 하나만 잘해라. 그거에 대해서 내가 숙달을 시키자. 지금은 이제 그런 자기 개발이 앞으로 뜨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굿모닝 같은 거 다 아시죠? 처음 오신 분은 같이 오신 분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유산균과 물과 단백질만 먹어서 내 장을 건강하게 하고 면역력을 끌어올려서 내 삶을 바꾸는 그런 어떤 운동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아메이가 10년 전에 혹시 들어보신 분, 20년 전에 들어보신 분 계시겠지만 계속 변하잖아요. 그래서 변한 아메이를 알아보시려면 계속 이 자리에 오시면서 좀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페이스테크 같은 경우도요, 저희랑 너무 연관성이 있어요. 워낙 AI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인간적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껴요. 그래서 AI에도 인간처럼 웃고 감정을 표시하는 그런 걸 지금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인간, 휴먼 터치, 휴먼 테크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람을 만나서 인간적으로, 물성 매력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손으로 만지고 서로 악수하고 스킨십을 하고 내가 그 제품을 조작함으로써 갖고 있는 그런 느낌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사람들은 약간 불편하고 불합리한 것 같아도 내가 만지고 걸으면서 그걸 느끼고 싶어 하는 게 계속 이 책에서도 2025년에 소비의 트렌드라는 거죠. 제가 다는 말씀을 못 드렸어요. 시간 관계상. 근데 느낌상 아메이와 연관되는 것들이 꽤 있어 보이죠.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2023년, 24년, 5년이 돼도 아마 내년이 돼도 계속 트렌드에 맞는 사업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마켓의 트렌드를 제가 빨리 살펴볼게요. 지금은 셀마켓 시대. 이거는 코리아 트렌드 벌써 몇 년 전에 나온 얘기거든요. 셀마켓은 마켓이 작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기업의 마켓이 쪼개지고 있는데 이게 몇 년 전에 나온 개념이에요. 그때는 이제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한다 그랬는데 지금 편의점 시장이 다시 뜨는 거 아시죠? 대형 할인점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편의점이 늘어나거든요. 편의점 매출액이 사상 최고를 지금 찍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큰 마트보다는 작은 마트에서 저렴하게 작게 사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 아메이는 보세요. 내가 개인 마켓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작아요. 그죠? 물론 내가 네트워크를 키우면 큰 마켓의 역할을 하겠지만 개인 마켓의 트렌드로 가고 있고 디토 소비는 그야말로 누가 쓰니까 나도 쓰겠다라는 소비가 계속 지금 트렌드 중에 하나라는 거야. 아까 제가 연예인 누가 쓰며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추석 때 TV를 이렇게 잠깐 봤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 셋 남자 하나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염정아 나와갖고 산지 직송인가? 뭐 그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할까? 뭐 고민을 하는 걸 제가 잠깐 봤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어디 블로그를 딱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야 오늘 염정아가 썼던 모자 어디 제품 땡땡땡 뭐 염정아가 신었던 신발 뭐 둘째가 신었던 셋째가 신었던 티 뭐고 쫙 해갖고 뭐 썼던 선글라스 해갖고 그걸 분석해갖고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대단하다. 이거 누가 이렇게 하는 걸까? 그 TV를 보면서 이 예능을 보는 게 아니고 그걸 보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고 나온 걸 나도 사야지 하는 그런 트렌드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아메이를 잘하고 싶다는 건 여러분들이 약간 믿을 만한 사람, 인플루언서. 그게 되시면 비즈니스가 아마 되게 쉽게 되실 거야. 인플루언서가 되게 어렵게 느껴지시죠? 근데 스폰서를 보세요. 스폰서는 우리 동네 인플루언서잖아요. 그죠? 스폰서를 똑같이 복제하시면 돼요. 자, 아메이 사업은 아주 간단해요. 저 사람이 쓰니까 나도 써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제품이 생기셨다면 생필품이니까 바꿔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회사는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90일 내에 반품을 해준대요. 여러분, 반품해주는 회사 보셨어요? 요즘에 보셨죠? 쿠팡. 요번에 추석 때 쿠팡맨이 이게 되게 난리가 났었다는 기사가 올라왔어요. 엄마들이 유치원 보낼 때 한복을 사서 입혀. 그리고 그때 보내고 송편 만든 다음에 저녁에 반품을 하는 거예요. 야, 반품 제도가 되니까 이런 일도 벌어져요. 그런데 아메이에서 이걸 90일 내에 반품을 해주면 말이 돼요? 이 회사는 벌써 문제가 생겼어야지 맞죠? 65년 동안. 근데 이 회사가 그걸 지키고 있고 지금도 한국에서 계속 하고 있다는 건 반품이 많이 안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럼 반품률이 적은 제품은 얼마나 우리가 사업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자, 소비자 입장에서도 좋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도 이거 어마어마한 혜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알아보러 오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당연히 쓴 거에 대해서는 캐시백을 해주는 건 뭐 어느 업체나 다 해주는데 이 회사는 내가 그걸 주변에 알려서 같이 쓰면 그것까지도 돈으로 계산을 해주겠다. 이거거든요.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나는 아는 사람이 없다니까. 나는 못 판다니까. 전 여기서 지금 팔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사람들은 넘겨짚어요. 이것도 인문학적인 사람들의 특성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러면 강의가 되는데 시간은 없고 참. 사람은 기본적으로요, 휴리스틱으로 판단을 해요. 아시죠? 휴리스틱이 뭐냐면 넘겨질게요. 그냥 딱 보고 이 사람은 성격이 좀 까칠할 것 같아. 왜? 지금까지 내가 알던 사람들은 비슷한 인상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넘겨짚어서 모든 걸 판단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호랑이를 만났는데 가만히 있어봐. 저 호랑이가 무서운가 안 무서운가 이거 따지고 있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 빨리 판단하고 그게 인간적인 습성이에요. 그게 휴리스틱이라고 어린 짐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그게 심각한 오류를 겪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정보가 좀 불특정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을 판단하기에 정보가 좀 부족하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상상으로 그 정보를 채워버려요. 그래서 그럴 거야.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아메이에서 판단 얘기를 한마디도 하진 않았는데 본인이 쭉 보니까 판단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저렇게 해갖고 파는 거야. 그리고 그걸 머릿속에 믿음으로 딱 가져요. 그게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으면 잘 바뀌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걸 깨려면 이런 자리에 오셔서 계속 공부하시고 하실 필요가 있고 제대로 된 정보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지금 또 하나 트렌드가 뭐냐면 팝업 스토어예요. 성수동이 팝업 스토어의 성지라고 알려져 있죠. 그죠? 그래서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그 유럽에서 이 성수동을 꼭 가봐야 될 4위에 랭크를 할 정도의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팝업 스토어는 뭐냐면 그야말로 내가 좀 보여주고 체험시키고 하는 제품이 있으면 잠깐 인테리어를 해갖고 사람들을 모아서 체험시키고 없어지는 그런 팝업 매장이에요. 우리 인터넷 하면 팝업 창 이렇게 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 나면 없애버리는 그런 스토어예요. 그래서 이런 스토어가 계속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고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인테리어 업자도 있어요. 빠르게 저렴하게 인테리어하고 싹 뜯어서 재활용하고
그런 지금 트렌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메이는 어때요? 체험 매장으로 늘려가고 있잖아요. 이미 A스테이션이 생긴 지가 몇 년 됐잖아요. 그런데 체험. 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좋은 체험 매장은 어디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강설 안 오셨구나. 가장 좋은 체험 매장은 우리 집이잖아요. 우리 집. 아메이가 어떻게 이걸 알고 홈미팅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그죠? 어떻게 하세요? 우리 집에 놀러와 그러고 요리하고 보여주고 이게 정수기야? 이게 공기청정기야? 화장실 가면 저는 너네 집에 가면 제일 먼저 가는 게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을 한번 딱 둘러보면 이 사람이 아메이 제품을 어느 정도 쓰는지 대강 이렇게 답이 쫙 나오잖아요. 그죠? 치약은 애땡땡이네. 이분이 아메이를 잘 모르는구나. 저 보니까 샴푸 하나 정도는 쓰는구나. 이런 거를 이렇게 파악이 돼요. 그래서 식당 가서도 카운터를 이렇게 싹 보죠. 혹시 파이버비치라도 나오나? 그런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공간이 체험 매장. 그래서 옆집 엄마가 와서 그걸 보고 물건을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메이인데 그걸 빠르게 벌써 하고 있고요. 자, 지금은 이제 명품이 약간 중국 때문에 죽기는 했는데 명품 시장은 거의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명품 제품을 추구를 해요. 자, 그런데 아메이는 여기 보시면 제품을 이제 처음 보신 분들은 잘 이렇게 모르실 수 있는데 전 세계 판매 1위 그러면 명품이에요, 아니에요? 친환경금 명품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게 아메이야 그러면 뭐라고요? 에이, 진짜? 이렇게 되는 거죠. 공기청정기, 정수기 막 이게 전 세계 판매 1위가 너무 많으니까 느낌이 별로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이 시간에 오셨으니까 혹시 남편이 다니는 회사가 우리나라 1등 회사예요? 그럼 다 삼성 다니셔야 되는데? 아니죠. 근데 이 제품이 1등이래요. 우리가 살면서 1등 물건을 쓸 기회가 있나요? 혹시 나는 벤츠 탄다 하시는 분? 또 뭐가 있지? 하여튼 1등이 그렇게 쉽지가 않죠. 1등 제품 자체를 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1등이 되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여기 지나갔네? 에르메스가 왜 명품이 됐는지 아세요? 제가 이걸 또 읽어봤잖아요. 왜 에르메스가 명품인가? 에르메스가 마구를 만든다는 회사였어요. 말 타던 시절에. 근데 마구를 만드는 회사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 에르메스는 이중 바느질을 하던 회사였어요. 근데 다른 회사는 쉽게 했는데 이중 바느질을 하니까 끝에 꼬투리가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안장에 이걸 안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에르메스가 만드니까 말이 놀라지를 않아. 그게 입소문이 퍼져서 핸드백을 만들면서 전 세계의 1위 기업이 됐어요. 그러면 사실 별거 없죠. 그러니까 작은 기술 차이 하나가 명품과 명품이 아닌 거를 구분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뉴트리라이트 같은 회사들이래. 뉴트리라이트는 이거를 자체 유기농 농장에서 직접 재배를 해서 그걸 가지고 만들어냈어요. 1등이 될 만한 요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모르면 그냥 시중에 나오는 똑같은 건강식품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제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셔야 돼요. 공기청정기, 정수기가 왜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1등을 하는가. 아마 그러시면 주변에 알리기 전에 이미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설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메이는 파는 게 아니고 내가 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업이거든요.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디토의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쓰는 제품이면 그거? 나도 한번 써볼까? 그리고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이라는 게 뭐 대단한 영업력이나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건 아니죠. 자, 유통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유통은 그야말로 물건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물건을 만들면 어딘가까지 흘러가야 돼요. 그 유통이 돈의 80%를 갖고 있어요. 그 대기업이 이거를 하는 거예요. 대기업이. 지금 이마트, 홈플러스 뭐 다 보세요. 물론 쿠팡은 원래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이제 완전 공룡 기업이 됐죠. 그러니까 이런 유통들을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세계에서 지금 쿠팡을 따라잡겠다 그래서 엄청난 투자를 감행하고 있고, 지금 알리, 테무도 평택에다가 물류 창고를 대대적으로 짓겠다고 이제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유통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중국이 유통시장을 장악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지금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제품을, 안전한 제품을 우리가 쓸 수 있게 할 수 있느냐도 좀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명감을 갖고 좀 아메이를 더 알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자, 이런 유통은 점점점 커지다가 다시 인터넷으로 갔다가 지금 쪼개지고 있어요. 자, 아메이는 1959년서부터 원가를 35%까지 끌어올려서 물건의 품질을 극대화시켰어요. 그리고 그걸 대기업에 납품하지 않고 저희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한테 유통과 광고의 권한을 준 거예요. 당신이 인플루언서가 돼서 해보세요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걸 가지고 비즈니스로 이제 탄생을 시키는 건데, 자, 이렇게 소비자가 돼서 30% 저렴하게 하고도 중간에 35%가 남아요. 저게 지금 4천억이 넘거든요. 저 부분을 아까 김일두더님이 앞으로 1조 시대가 열릴 수도 있다라고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저 돈을 받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시면서 100만 원 안 내셨죠? 1조 시장을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알려주는데 돈을 안 받아요. 이 아메이의 문제예요. 이런 강의 때 한 5만 원씩 받아야 막 초롱초롱하고 막 여기에 미어 터질 텐데, 무료예요. 그러니까 아우 무슨 내일 불금인데 무슨 그런 걸 배우러 다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참 아이러니해요. 아메이를 잘하려면 BMW 하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빅마우스 우먼. 그래서 여성이 잘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싸우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 그랬죠? 남자가 아무리 뛰어나도 여성을 이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죠? 여성은 그냥 따다다다다다 끝내는 가잖아요. 남자는 불리하면 입 꾹 다물고 있어.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게 안 되죠. 제가 그래도 요즘에는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이게 수다 떠는 남자들도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 덕분에 수다 떠는 남자가 됐어요. 그래서 혹시 남자분들 사업 잘 하시려면 조금만 말을 많이 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아메이가 요즘에 아메이를 하면 이게 건강자산이 생기고요, 경제자산이 생기고요, 이게 내가 안 보여요. 매력자산이 생기고요, 커뮤니티 자산이 생겨요, 막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되게 이상적인 어떤 느낌들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아비투스라는 책을 읽었어요. 사람은 아비투스에 따라서 수준 레벨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우리나라 말하는 격이죠, 격. 누군가는 되게 격이 있고 누군가는 왜 격이 떨어지는가 봤더니 7가지 자산이 다르더라. 여기 보면은 심리자산, 문화자산, 지식자본, 경제자본, 신체자본, 언어자본, 사회자본. 이 사회자본은 커뮤니티예요. 내가 누구와 어울리는가. 이런 것들이 말하지 않아도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떠들어대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이걸 갖춰야 되는데, 아메이를 하시면 아비투스를 올릴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에 제가 되게 감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메이 덕분에 글을 쓸 수 있었고, 아메이 덕분에 여행을 다닐 수 있었고, 아메이 덕분에 여행 사진을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 그림을 그렸더니 어떤 분이 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작가님은 도대체 몇 개국을 다니시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인천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중고 책을 오픈하셔갖고 제가 잠깐 방문을 했는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제가 보니까 사모님이랑 부부관계가 되게 좋아 보이세요. 그래요? 우리 와이프 봤어요? 못 봤대요.
근데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아유 그냥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뭐 강의도 하시고 부부관계도 좋아 보이시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내가 보이지 않게 아메이 덕분에 격이 많이 올라갔나 보다.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메이를 돈만 버는 그런 사업이라고 좀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아메이를 통해서 건강자산, 특히 아까 그 건강자본 이야기 했잖아요. 지금 부자는 돈이 많아서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건강한 진짜 신체를 갖고 있고 내가 원할 때 무언가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격이 높은 사람으로 지금 취급이 되고 있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직장 끝나고 가정의 날이라고 일찍 끝나면 스폰서 집에 가갖고 1대1로 빨간 상 동그란 거 펴놓고 1대1로 앉아서 공부했어요. 징하죠. 4개월 동안에 4개월 동안. 그리고 제가 4개월 만에 휴가 딱 됐을 때 제가 이게 그 당시에는 이제 사인해야 되거든요. 종이에다가. 그래서 제가 제 손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종이를 딱 들고 가서 예전에 이제 가양 AP가 있었어요. 거기 가갖고 제가 사인을 딱 하고 7월 29일 날 자, 지금부터 내가 아메이를 시작한다. 그러고 시작을 했는데 그게 저의 이렇게 천직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아메이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행운의 편지 같은 아메이가 지구상을 돌고 돌아서 65년 만에 우리에게 온 건데 이 기회를 그냥 버리지 마시고요. 꼭 제대로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메이는 여행을 보내요. 근데 이 여행은 정말 우리가 아까 그 아비투스라고 그랬잖아요. 그 아비투스를 높이는 여행이에요. 우리가 보통 여행을 없는 돈 쪼개갖고, 그죠? 정말 힘들게 가잖아요. 내가 이거 갔다 오면 이거 할부금 갔는데 2년을 동안 갚아야 될지도 몰라 막 이러고 가잖아요. 근데 아메이는 모든 게 다 공짜예요. 그래서 먹어도 공짜, 뭐 해도 공짜. 그래서 우리 애들은 데리고 가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야, 가면 뭐가 맛있다. 그래서 예전에 삿포로 갈 때는 우리 둘째가 게를 좋아하거든요. 선우야, 가면은 게를 마음껏 먹어. 딴 건 건드리지도 마. 게만 먹고 와. 그래서 막 그 정도로 내 돈 쓰는 게 아니니까 자유롭게. 그래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로 이 아메이가 높아지면 이 부작용이 생기는 줄 아세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놀러를 가면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요. 올 여름에도 잠깐 시간을 내서 제 친구가 글램핑장을 오픈해갖고 갔거든요. 얘들은 시큰둥한 거예요. 고기 굽는 것도 귀찮아, 뭐 하는 것도 귀찮아, 침대도 뭐 별로야, 막 이게 다 귀찮은 거예요. 워낙 아메이에서 이게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호텔을 가도 그래요. 전화가 와요. 아빠, 이상하게 담요 위에 초콜릿이 없어요. 뭔 소린가. 아메이 여행 가면 이렇게 웰컴 그런 키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 애들이 너무 격이 높아졌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녀와 부모님에게 같이 선물할 수 있는 그런 아메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연애할 때부터 했기 때문에 다 뉴트리 베이비로 자랐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뭐 그다지 그래도 건강 하나만은 끝내줘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건강한 신체만 물려줘도 아메이하는 어떤 보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아메이에게래요. 그 자녀에게 이렇게 상속시키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으면 상속시키겠어요. 그죠?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미 아메이가 갖고 있는 비전을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을 셋 다 아메이를 시키는 게 저희의 목표예요. 그래서 막내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막내는 엄마 그러면 공부하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아메이를 할게요. 확답을 받았어. 근데 우리 막내가 아메이를 제일 잘할 것 같아. 아들 딸이거든요. 얘는 친구 만나는 걸 너무 좋아해.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친구를 만나고 오잖아요. 엄마, 나 사업하고 왔어요. 그래. 어떻게 하고 왔냐? 그러면 그 집에 우리 공기청정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최희더님이 그러면 그 집 엄마 번호를 따와. 그래서 저 사람이 그 엄마랑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우리 딸이 후원을 했어요. 피아노 선생님을. 그래서 미팅에 나오세요. 그랬더니 자기 지분을 달래. 근데 문제는 우리 둘째예요. 우리 둘째는 수줍음이 있어갖고 엄마 저는 아미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서울대를 가라. 그 아미 안 해도 돼. 지금 엄청 열심히 공부해. 약간 부작용이에요. 그래 너 연세대만 가도 아미 해야 돼. 이렇게 어떤 자녀들이랑 나중에 해서 자녀들이 다 다이아몬드가 되면 그거보다 더 좋을 게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저희는 자녀들 자꾸 이게 시간이 가서 그런데 자녀들이 다이아몬드가 되면 연수입이 1억 5천 2억이 돼요. 그러면 저희는 트리플 크라운이 되겠죠? 그러면 저희는 한 10억대가 돼요. 그럼 자녀와 저희가 다 비용을 합치면 20억이 넘는 돈이 한 해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문을 바꾸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메이를 결코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내가 성공해서 정말 같이 인생을 아비투스 하겠다라는 마음을 한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마치겠습니다.